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양궁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에도 월드컵이 있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건데 정식 명칭은 현대 양궁 월드컵입니다. 왜 꼭 현대라는 단어를 붙이냐? 21세기 현대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현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현대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예요. 예전에도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 현대가 한국 양궁을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양궁에서도 어마어마한 큰 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스폰서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궁 월드컵에 현대라는 단어를 붙이게 돼 있고 현대 로고가 박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현대 제품들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대 양궁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양궁에서는 이제 국제대회 3대장이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 개가 있어요. 국제대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제 규모가 큰 핫한 3대장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올림픽.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이제 가장 원탑이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이 정해진 정예 멤버들 가지고서 하는 거라면은 세계선수권대회는 그야말로 이제 총력전입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현대 양궁 월드컵인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4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는 홀수년마다 하게 돼요. 그래서 막상 선수들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해 국대 선발돼도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또 없으니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는 약간 좀 운에 맡겨야 돼요. 자기가 선발될 때 그게 걸려야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현대 양궁 월드컵은 계속 해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무려 5차례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지는 것이 이 현대 양궁 월드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현대 양궁 월드컵은 1년에 5차례씩 진행이 되는데 2019년에 맨 마지막 경기를 갖다 모스크바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한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22년부터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어디서 이 양궁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냐? 자, 1차 같은 경우는 터키, 지금 뭐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안탈리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4월 대략 이제 중하순쯤에 개최가 되는데, 뭐 단체전 얘기는 빼고 여기서 이제 개인전 얘기 위주로 할게요. 남자 금메달은 몰디브의 올라루 선수가 땄고, 여자 금메달은 영국의 페니 선수.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1차에 가만 보면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국 선수들이 여기에 한 명도 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부터 5차까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국 선수가 무조건 한 명은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만 유달리 한국 선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대단히 불리한 조건인데 요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냐면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 기간하고 겹쳐요. 국가대표 선발 기간이 3월에서 4월에 걸쳐 가지고 행해지게 됩니다. 1월 달은 동계 훈련만 하고 왜냐면은 이제 양궁 같은 경우는 야외 스포츠고 바깥에서 활을 쏘다 보면은 강추위로 인해서 손가락에 동상을 입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겨울철에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냐면은 한번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내 건물에서 창문만 이렇게 열어 놓고 관여가 이제 필드에다 세워 놓고 그렇게 쏴요. 그래서 시합 자체가 사실상 겨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이제 전형적인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월 달부터 이제 국대 선발을 갔는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국대 선발전이 굉장히 살인적이에요. 너무 오죽하면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대 선발되는 게 더 힘들다. 이게 더 피말린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래서 이 1차가 하필이면 그 국대 선발전하고 겹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1차 경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회는 찬스, 찬스는 기회. 한국 선수도 없을 때 따야 돼요. 마치 축구를 치자면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혹은 뭐 프랑스 같은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안 나오는 경기인 거죠. 이때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가 우리 입장에서 좀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은 2차 경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 차는 중국 상하이에서 실시가 됐고요. 남자는 브라질의 마커스 선수.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선수죠, 또. 그리고 여자에서는 임시현 선수. 임시현 선수가 하여튼 2023 년도에 정말 날아댕겼어요. 자, 그리고 3 차는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렸는데 이탈리아의 네스폴리 선수.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그리고 임시현 선수가 또다시 한번 여기서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다음 4 차에서는 프랑스 파리. 이게 사실상 올림픽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리퀄 같은 느낌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자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그다음에 여자 미국의 케이시 선수 그 샤오팅 바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다음에 5 차가 파이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왕중왕 결정전이라고 부르는데 멕시코 에르모시오에서 개최가 돼요. 그래서 남자 금메달은 결국 브라질의 마커스 선수가 가져가게 되고 여자 금메달은 강시영 선수가 막판에 한 건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2023 년도 현대 양궁 월드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5 차를 파이널이라고도 하고 왕중왕 결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5 차가 왕중왕전이라고 불리는 만큼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겠죠. 맞아요. 사실상 챔피언을 가리는 자리인데 5 차전은 단체전이 없습니다. 개인전만 있어요. 그러면 현대 양궁 월드컵은 개인전이 중요한 거냐? 안 그래요. 여기도 단체전 중요합니다. 올림픽 진출 티켓을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개최국 하나,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금운동 딴 팀들 그렇게 4개 준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지역별 선수권 대회, 아시아 선수권,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선수권, 유럽 선수권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장이 들어가요. 그럼 7장이 되죠. 그죠? 그리고 2024 년에 파리 올림픽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월드컵에 3장이 또 들어갑니다. 단체전에 들어가요. 이것도. 그래서 단체전이 사실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파이널에 있어서만큼은 개인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 년에 파리 올림픽 하기에 앞서서 현대 양궁 월드컵이 3 차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4 차하고 5 차는 올림픽 끝나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3 차까지 여기에 이제 단체전 금메달 딴 팀들에게 티켓이 3장 배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2장이 이제 뭐냐면은 단체전 랭킹, 이것도 역시 단체전으로 따져요. 랭킹 팀들에게 2장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단체전 국가 12개국은 요런 식으로 선정이 된다. 개인전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또 이제 랭킹 매겨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숫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단체전에는 못 나가지만 개인전에는 나가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양궁에서 꽃은 단체전이다. 하여튼 2023 년 8월 달에 있었던 베를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국대지가 16강 탈락을 하는 바람에 조기에 티켓 확보를 못 했어요. 단체전 확보를 못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그다음번 과제가 뭐냐면은 2023년 11월 달에 개최되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기서 금메달 입상하는 거 아니면은 2024 년에 3 차례에 걸친 현대 양궁 월드컵 여기서 이제 또 단체전 금메달 입상하는 거 요게 이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회는 그 뒤로도 계속 있고 애지간하면 여기서 거의 다 되기는 해요. 단체전 금메달은 웬만하면 또 한국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엔간하면 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파이널 왕중왕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건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남자 8명, 여자 8명. 일단 뭐 여자 선수들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기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당해년 그러니까 2023년 파이널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4 차례 경기가 이미 있었겠죠. 각 4 차례 경기 대회의 개인전 우승자입니다. 개인전 우승자 4 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 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개인 랭킹 포인트가 있어요. 그 상위 3 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7 명이 되죠. 자, 그다음에 7 명하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하나로 개최국, 그러니까 파이널 개최국이 멕시코니까 그 멕시코에서 우수한 선수 1 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플러스 하나 해 가지고 총 8 명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치영, 임시현 두 선수가 나갔습니다. 남자 국대지 같은 경우는 김우진, 이우석 두 선수가 나가셨는데
근데 임시현 선수가 참 2023 년에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니면서 월드컵 금메달 개인전 금메달을 2 번이나 땄어요. 남들 거 하나를 뺏어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만 따도 사실은 되는데 2 개씩이나 따 버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오버해서 충족을 해 버리게 되면은 차순위한테 계속 넘어갑니다 그게. 근데 실제로는 얼핏 생각하면은 상위 랭크 한 8 명까지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종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막 9 위, 10 위, 11위 이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참 얄궂은 규정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국가당 2 명까지만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규정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진짜 얇으냐면은 애지간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거 진짜 조건 거의 충족을 해요. 여자 국대주 분들도 원래는 임시연, 강채영, 그다음에 이제 최미선, 안산 4 선수가 사실은 다 조건이 충족됐어요.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금메달 2번 땄고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채영 선수가 랭킹 포인트 상위 3명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임시현 선수가 2번 금메달 땄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혼자를 2 인분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번 차순위한테 계속 넘어가요 이게 순번이. 넘어가게 되고 또 중간에 결격 사유가 이제 생기는 경우거나 혹은 이제 고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중국 선수 한 명이 상위 랭커에 들어갔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준비해야 된다고 불참을 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냥 다 참여를 하는데 하여튼 중국은 이제 그런 거 불참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몰빵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결국 우리는 이기진 못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순위가 뒤로 계속 밀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불행하게 됐던 게 최미선, 안산 두 선수. 남자 쪽에서는 김재덕 선수. 원래는 조건을 충족을 하지만 바로 저 규정 때문에 한 국가당 2 명까지만 출전 가능하다. 저 규정 때문에 결국에는 못 나가십니다. 이게 참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거냐면은 2022 년도입니다. 파이널이 멕시코 틀락스칼라에서 열렸는데 공교롭게도 2년 연속 멕시코에서 열렸어요. 여기 멕시코 틀락스칼라에서 붙었던 이 왕중왕전 결승전이 누구하고 누가 붙게 되냐면은 바로 안산 선수님하고 최미선 선수가 붙게 돼요. 같은 광주여대 선후배 라인이죠. 와 정말 이제 신구 레전드 사이에서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미선 선수 같은 경우는 리오 올림픽 때 단체전 금메달 그리고 그때쯤 해 가지고 세계 랭킹 1 위를 찍었던 분이죠. 별명이 진짜 저승사자였어요. 같은 한국 선수들도 최미선 선수를 만나면은 '아 졌구나.'라고 그렇게 탄식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실력자였습니다. 다만 이제 한 2019 년쯤부터 가 가지고 살짝 슬럼프가 오셔 가지고 한동안 좀 잘 국대 선발 안 되시다가 이제 22 년부터 다시 부활을 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안산 선수님 같은 경우는 뭐 21년 도쿄 올림픽 상관왕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 2개 따시고 한 해에 금메달 5 개를 땄어요. 그래서 그해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고 가장 획기적인 선수로도 또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영예를 다 누렸던 게 21 년도예요. 그리고 22 년도에도 역시 이제 잘 나가시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 최미선 두 분이 여기서 이제 맞붙게 되는데 와 정말 이 선후배 사이의 대결 아주 비정한 승부의 세계더라고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서로 대결을 펼치는데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냐면은 안산 선수님이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왕중왕전에서는 챔피언 자리를 안산 선수님이 가져가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두 분이 그다음 해에 파이널에 출전을 못 해요. 조건은 갖췄는데 내부 경쟁에서 밀린 거예요. 임시현, 강시영 두 선수한테. 자 그래서 이제 2023 년에 개최됐던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는 강시영, 임시현 두 선수가 이제 나서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요. 강시영 선수 같은 경우는 결국 금메달을 따십니다. 그래도 이게 두 번째 월드컵 금메달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 동메달을 따게 되는데 이때 강치영 선수가 붙었던 게 누구였냐면은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인연이 참 많으신 분이죠. 멕시코의 알레한드라 발렌시아 선수 홈그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치영 선수가 격파를 하고 금을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임시현 선수가 붙은 게 누구였냐면은 미국의 바로 그 케이시 선수였어요. 자 아무튼 결국 임시현 선수도 케이시 선수를 격파를 하면서 금과 동을 각기 그렇게 따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현대 양궁 월드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고요. 올림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이널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왕 중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선수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명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전이 원래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개인적인 그런 명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회가 역시 또 요 대회고, 무엇보다도 요 대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가 하드캐리하는 바로 그런 대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궁 월드컵 이야기를 했다면요. 2023년에 개최됐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야기도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